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조성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반등장 아주 기분 좋게 수익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들과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분 위해서 정말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성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다들 연휴라고 굉장히 많이 설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도 좀 신나신 것 같은데 혹시 연휴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7살 된 딸아이가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내내 월화수목금 내내 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딸아이랑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는 물론 공부도 밤에 해야겠지만 낮에는 좀 아이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은 계획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명절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시고 명절 지나고 나서는 또 저희와 함께 수익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현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노란톡방에서 사실 수익률만으로도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나무가에서도 70%, 네네. KINX에서 PHA에서 이쪽에서도 34%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익을 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어도 또 다른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도대체 이런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네. 또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시간을 좀 먼저 해서 제가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달 좀 넘었죠. 한 6주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시장은 내내 좀 하락했던, 물론 최근엔 저PBR로 인해서 코스피는 좀 올랐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좀 소외되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한다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좀 너무나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흐름 중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어떤 그런 주로 된 매매 그런 투자 마인드와 조건들과 또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잘 이익을 냈는지, 수익을 냈는지, 또 공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15분 정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투자를 할 때 명심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투자할 때 반드시 투자하는 나에 대한 투자의 마인드가 마음이 편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음이 편하게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변동성도 있고 이슈도 있어서 수익이 나는 것만 참 마음 편하지만 손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겠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자, 매수한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져도 개의치 않는 것, 이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를 위해서는 내가 산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면, 투자 포인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종목 주가는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매매 방법입니다.
우리 투자할 때 거의 90% 정도는 저는 투자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내 자체가 투자 마인드나 그런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안해한다면 못 기다리고 빨리 팔고 빨리 매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종목 사도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좋은 기법이 와도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편한 매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돈 벌고 싶다면 마음이 편한 매매를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항상 소통방과 다양한 노란톡방과 많은 부분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5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속한 섹터가 성장성이 내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제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섹터 내에서 올해와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메이저 수급도 들어오고 또한 자리를 처음 매수할 때에 접근할 때에 부담이 없는 위치 너무 급등해 있거나 또는 너무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치에서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진다 한다면 그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시나리오로 수립하는 이런 5가지 정도의 무기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도 이겨내면서 좋은 종목 가지고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요. 종목 선정과 공략 조건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을 볼 때 첫 번째로는요. 자, 성장성이 높은 트렌드와 기술을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중심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그게 제 본업이니까 강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이익 전망치가 내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만 또 추려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사면서 자, 저는 사실 21선 이평선을 매우 중요한 생명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그 21선이 최대한 주가가 이 근처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21선에서 위에 주가가 위에 있을 때 그럴 때면서 동시에 그 21선과 주가 종가와의 그 괴리가 가급적 5% 정도 이내에 있는 좀 붙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위치에서 제가 공략을 하고 그런 공략을 통해서 많은 지금 6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그런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 주식에서 100% 승률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잠시 평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종목에서는 버텨야 할 이유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주 동안에 제가 노란톡방과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에서 좀 잘 공략을 해서 좋은 모습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예시들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그 투자 마인드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12월 22일 날 이때 방송이 거의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이었거든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남들 다 주목하지 않고 하는 그런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상향은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나무가를 제안 드렸었고요. 방송에도 이렇게 12월 22일과 27일 두 번이나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무가를. 이미 지금은 나무가가 급등한 거를 알고 있지만 이때는 우리 나무가가 그때는 다 소외되었고 이제 아마 하락해서 멈춘 종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주목했었죠. 이 종목은 이제 성장 트렌드도 되는 종목이었고 실적에 대한 증가도 될 수 있는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메이저 수급,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자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때 용이한 그런 부담 없는 자리를 제시해준 종목. 이런 종목만 저는 추려서 제가 방송과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과 보다 먼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이 시기 때 즈음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 1월 달까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큰 상승이 나와서 제시 후에 최대 70%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노란톡방과 방송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도요. 12월 22일 날 1차 공략을 해서 제시 드린 다음에 6거래일 만에 10% 상승이 좋은 상승이 나왔던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1월 18일 날 이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 이런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하는 공략 방법 그 방법에 그대로 의거해서 제안을 드려서 바로 그 이후에 7거래일 만에 무려 43%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이제 미리미리 이런 좋은 위치에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PHA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결국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기분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1월 12일에 한 번, 1월 27일에 한 번 방송을 제가 2번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나 그 이후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 부담 가지 않는 위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 한번 빠졌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또 기존 박스권에 내에서 있는 위치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자신 있게 방송에서 또 한번 제시 드려서 양쪽 다 비슷한 가격대 라인에서 제시 드려서 특히 12월 27일 이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흐름 이후에는 몇 거래를 되지 않아서 짧은 시간 만에 무려 22%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저의 필터링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종목을 실제로 대응을 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6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INX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먼저 12월 28일 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이후에 21선은 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 트렌드며 실적 전망이며 모든 게 다 저의 주관에 닿았던 저의 필터링에 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뚝심 있게 가져갔고 그 이후에 큰 상승 나오면서 공략한 이후로 3주 동안 무려 34%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려왔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노란톡방에 이 시기 때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저의 그런 어떤 의견에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계좌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후에도 1월 6일 방송도 그랬고요. 또한 1월 17일 방송 때 이 방송 두 번 때에도 또다시 한번 제가 KINX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번 말씀드려서 특히 1월 17일 때, 1월 26일 때 방송 때 그때 이후로는 무려 27%, 21%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또한 방송에서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 있게 제안드렸던 그런 제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이 1월 달에 최저일 때 그때 제가 그 마감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지난 방송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 방송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제가 이 종목만 설명만 한 5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 방송했을 때가 지금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흐름이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그 이후로 이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이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거래일 만에 큰 상승이 나오는 하면서 3거래일 동안 최대 32%의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또 자신감 있게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의 종목에 대한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한 조건들 그게 해당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좋은 결과가 나왔던 흐름이고요. 또 이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비슷한 시기 때 1월 19일 날 제안을 드려서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때 이후로 바로 또 큰 상승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31% 큰 상승이 흐름 나오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밀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역시나 방송에서 이 종목은 무려 3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려서 다 정배열 흐름에서 21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 21선 대비 5% 넘지 않는 그런 흐름에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부담이 없는 위치에서 트렌드와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자신 있게 제시 드렸고요. 드렸고 주가가 이후에 빠졌음에도 또한 자신감 있게 또 말씀드렸죠. 이때가 1월 19일, 1월 17일 방송이거든요. 이때에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에도 저는 스터디한 부분이 자신감이 있고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한 조건에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1월 7일 방송 이후에는 최대 26%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의 노란톡방에 먼저 오신 분들은 이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이렇게 나 이렇게도 수익 났어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흐름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또 PSK 홀딩스라는 종목도 방송에서 말씀을 또 2번 드렸고 주가가 양호한 위치와 또 그 이후에 때로는 조금 눌려있는 위치 이런 위치 때에도 역시나 자신감 있게 제시를 드려서 특히나 1월 17일 때 방송 이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후로는 그 이후에 6거래일 만에 무려 25%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몇 가지 케이스를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종목인 이거는 제가 최근 종목인데 제우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제가 워낙 스터디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제가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특히나 그 HBM이라는 저희가 새로 올해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 성장 트렌드, 그 디램 그쪽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우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도 많은 스터디를 한 거죠. 이렇게 스터디가 돼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든 뭐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고 특히나 상승한 이후로 최근에 저PBR로 인한 수급 꼬임 때문에 주가가 억울하게 크게 눌렸을 때 이럴 때 이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오전에 바로 포착을 한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물론 차트 관점도 매매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워낙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스터디가 돼 있단다면 바로 반등 나왔을 때 이 낙폭 과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즉각 다른 어떤 의사결정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청하신 분들보다 노란톡방에 먼저 오신 분들께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위치에서 바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바로 최대 15%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당일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감사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물론 오늘도 뭐 이렇게 최근에도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긴 한데 제가 이 종목도 1월 중순 때 이때 이 횡보하는 위치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업에 첨가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부분에서 저의 필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 제시를 드렸고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 흐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개의치 않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 가져가자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큰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빠져도 마음 편한 매매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했더니 바로 반등 나오면서 9거래일 만에 최대 20%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역시나 말씀드렸고 역시나 또 많은 분들께서 참 감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2-3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엠로 같은 경우 제가 좋은 이미 제가 스터디가 끝난 종목은 한 번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요. 좋은 기회가 오면. 실제 예시로 엠로 같은 경우 제가 노란톡방에서 1월 10일 날 공략을 첫 번째로 했는데 역시나 안정적인 위치 21선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부담 없는 자리에서 1차 접근을 한 이후에 4거래일 만에 11% 수익이 나오는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좋은 위치가 또 오다 보니까 한 번 또 공략을 해서 1월 18일에 2차 공략을 해서 또다시 3거래일 만에 13%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또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뉴로메카 6거래일 만에 23%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 말씀드렸고요. 또한 다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주로 본다면 한 6주 정도의 시간, 단 이 시간 동안에 장이 빠지는 흐름대 그런 시간대에 제가 다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로버트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 제안 드린 다음에 3거래일 만에 18% 수익이 나오는 흐름을 말씀을 다 드렸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버넥트도 1월 초에 제안 드려서 3거래일 만에 20%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픈엔치 테크놀로지, ABL 바이오도 다 21%, 19% 마지막으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만에 14% 마지막 슈어서포테크 같은 경우 종목도 4거래일 만에 15% 상승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 지금까지 한 19년 동안 증권사와 자문사와 다양한 그런 또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제가 조언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한 3만 명 정도 많은 분들께 제가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의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다 이런 돈 벌 수가 없는 이런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저에게 자금을 예전에 증권사나 자문사에 있었을 때 저에게 자금을 위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번 말씀드리면 자금이 있었을 때에 단번에 사고 단번에 매도하는 이런 습관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리스크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요. 또한 좋은 종목 잡았음에도 수익을 짧게밖에 못 내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꾸준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2월달, 3월달 올해를 함께 하시면 저는 꼭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매수한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가 이미 깨졌어요. 그런 종목이고 희망이 없는 종목인데도 그냥 물타기를 한 번 더 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렇게 요행을 이렇게 부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 정말 더 나락으로 가는 그런 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바로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접근한 다음에 하루 이틀 움직임이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냥 또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또 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샀는데 얼른 팔고 다음 주에 봤더니 급등해 있고 내가 그때 왜 팔았지? 항상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매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종목 샀다 한다면 내가 스윙 접근으로 갔다 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그런 것들 중요한데 이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매매, 데이 트레이딩 매매, 급등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몸에 도파민도 나오고요. 재밌죠? 재미있는데 이런 매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매매들은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급의 트레이더들이 가능할 수 있는 매매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매매했는데 잦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금이 내려가고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바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칭해드리면서 제가 좀 오랫동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조성일의 맥점 공략 1기를 진행해서 오늘로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저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3일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쉬니까요. 다음 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제가 조성일의 맥점 공략 2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오셔서 해당하는 신청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한된 분들만 모실 건데 제가 12월 말부터 1월 또 최근까지 수많은 수익을 들여왔던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다음 주 화수목금 때 제가 트렌드를 읽는 그런 뷰와 눈을 말씀드리고 또한 맥점 공략에 대한 실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거리낌 없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그 분들께만 제가 제한적인 분들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많이 준비했고 강의뿐만 아니라 특히나 실전 사례들에 대한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또 2월 달이고 3월 달에 크게 좀 이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자막 하단에 있는 링크로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는 링크를 누르시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그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저의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률까지 챙겨봤고요. 들어오시면 조성일의 맥점 공략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2기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조기 마감이 될 걸로 예상하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 비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설 명절 이후에 체크해 보아야 될 투자 이슈들을 바로 체크해 주시고 또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설 이후에는 제가 보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중요하게는 뭐 정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네. 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 또 MWC 2024.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제가 지금 나열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전문가님이 오늘 좀 특별히 이런 이슈들을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방송에서는 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내일도 그렇고 또한 다음 주도 그렇고 매일매일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집행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큰 골자 4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또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2월 달과 또 3월 달까지 마무리를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뭐 2월과 3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르르 다 같이 그냥 몰아가는 이런 나왔지만 점점 더 정책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옥석가리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또 잘 골라야 할 것 같고 단순하게 저 PBR이라 해서 주가가 오르겠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트렌드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 취지에 알맞고 그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 또 돈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반도체 섹터에 정말 호재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1월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과 다양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1, 2주 동안에는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이런 꼬인 수급들이 풀려지면서 미국 시증시에서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는 부분처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호재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제가 체크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확률 3월이든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이런 확률들도 매번 체크를 할 것 같고 특히 미국의 10년 채권금리에 대한 변화 여부가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대선을 이번에도 준비하죠. 하는데 트럼프에 엮여 있는 사법 이슈들이 2월, 3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벤트로 인해서 국내 주식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드리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자, 2월 말에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게 되고 또 2월 말에 관련해서 정부가 세미나도 개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월 말에는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취지는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를 해서 각 기업들이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주주 친화적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소각도 하고 또 배당을 더욱더 많이 크게 확대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서 정말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물론 투자의 재원도 쓸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좀 나눠라 하는 부분들, 주가를 부양시켜라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하는데 또한 지금 코스피 기업들이 현재 부채 비율이 나름 그래도 전반적으로 본다 하면 좀 낮아요. 그래서 낮고 또한 자금 여력도 순운전자본을 보는데 자금 여력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더 강하게 들어갈 부분이라고 봐요. 자, 우리가 지금 PBR에 대한 공식에 대한 트렌드 지금 수식을 제가 좀 표현해 봤는데요. 아래에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아래에는 우리가 그 기업의 주당 순 자산 해서 우리가 BPS라고 하고요. 위에는 주가죠. 뭐 공식을 더 세분 인수분해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PBR을 올린다는 것은 주가를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자산을 낮추는 부분, 분모가 낮아지면 당연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되게 지금은 주가를 올려 한다면 ROE를 개선시키거나 자기자본 이익률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이익이 증가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돈을 많이 정말로 잘 버는데 정말로 꾸준하게 잘 버고 성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PBR이 매우 낮은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배당을 잘 안 하거나 지배구조가 폐쇄적인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 기업이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부분. 그래서 배당을 더 확대하고 또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들 이런 액션들을 취해서 PBR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좀 이익이 좀 많이 있어야 그 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성장을 위한 투자에 대한 재원도 빼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방송에서는 제가요 먼저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섹터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뭐 금융주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그래서 제가 최근에 PHA라는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려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자동차 대형주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부품주 종목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해외 진출했었을 때 북미든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인도든 이런 쪽에서 같이 공장을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돈을 잘 버는데 PBR도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이런 확률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기업들을 설 연휴 이후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반도체 섹터에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2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또 2월 26일 날 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진행하게 되고 또 2월 중에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선 전략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3월에도 3월 19일에 엔비디아의 GTC 2024 이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바이든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반도체 대규모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중국 쪽 익스포저보다는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또 미국 쪽과 함께 익스포저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할 텐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 온디바이스 AI 실행 계획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는 뭐 저PBR로 쏠림 현상에 대한 수급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지금 특히 뭐 HBM이든 또는 또 CXL이든 온디바이스 AI든 다양한 실제 경제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시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정들로 통해서도 또다시 우리가 한번 저가 매수든 좋은 종목들이든 고정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매일매일마다 저의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낌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미국의 기준금리와 채권금리에 대한 동향을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채권 특히 먼저 기준금리를 말씀드리는데 오늘로 봤을 때는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가 지금처럼 동결될 확률이 지금 80% 넘어요. 물론 매일마다 변하지 하겠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발언의 그런 코멘트와 또 연준 이사들과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또 각 연방은행들의 총재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 3월 달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가가 좀 더 잡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고용이 좀 강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5월달 FOMC, 6월 FOMC 또 7월, 8월, 9월 가면 갈수록 어쨌든 시장이 올해 1월 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연준이 그래도 한 6회 정도는 낮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 깨진 부분이 좀 있지만 연준에서도 얘기했죠. 올해 대부분 보면 최소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기가 3월이냐 5월이라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큰 근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드디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3월 달에는 좀 힘들겠지만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거나 또는 5월 달,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는 트렌드로 한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에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도 바로 접근할 줄 알아야 하는 준비를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노안 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봐야 돼요.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동향도 우리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을 반영을 바로바로 하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거든요. 자, 현재로는 지금 원래 3.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4점대 08, 4점대 초반 라인에 지금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4.2 정도, 이 정도 최근에 올해 들었을 때의 고점이었던 이 정도 라인, 4.2 정도 이 라인만 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박스권에서 추세에서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이 부분 4.1과 4.2 이 정도 라인을 더 넘지 않는 선에서 횡보하든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시장 금리가 떨어졌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나 또는 금리 인하했었을 때에 수혜받을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시장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미리 트렌드에서 공부를 하고 종목도 자, 이 트렌드에서는 이런 종목이 매우 좋은 종목이라는 스터디를 끝내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를 따라서 해당하는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스터디가 끝나 있으니까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분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런 분들도 판단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략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께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기준금리와 채권금리에 대해서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미국 CPI, 21일 날 있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29일에 있는 PC 발표. 사실 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하고 CPI 이게 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멀지만 3월 21일 날 3월 달 FOMC. 되게 이제 3월 초나 중순 되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이때까지는 3월 거의 이제 중순 전에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 못하겠지만 3월 중순까지 이때까지도 이 기준금리, 채권금리에 대해서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와 해당하는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매일마다 아침이든 장중이든 상관없이 압축을 해서 그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한 4분 정도, 3분 정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올해 이제 연말에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법적인 이슈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 좀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는 자, 2월 15일 날 이게 엮여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면 죄목이라 할까요? 죄목? 좀 많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2월 15일 날에 트럼프가 자, 조지아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 4일에는 또 워싱턴 DC에서도 연방 법원 재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5일에는 이제 대선 관련해서 슈퍼 화요일이 또 있고 또 3월 25일에는 트럼프가 또 뉴욕주 법원에서 또 재판이 있어요. 지금 재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물론 평가 기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체크하고 있는 MBC 뉴스 쪽에서 집계한 그 투표를 본다고 한다면 작년 여름 때부터 해서 가을, 겨울 지나서 올해 1월 달을 보니 점점 더 이 빨강색의 트럼프,
파란색의 바이든보다 빨간색의 트럼프가 이 MBC가 집계하고 있는 점 봤을 때는 조금씩 더 바이든을 좀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조금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IRA 관련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의 의견은 트럼프가 혹시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 IRA 법안을 폐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이 투자 심리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렸던 갖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봐야겠지만 이런 트럼프가 엮여 있는 이런 부분들, 재판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노이즈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특히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자. 어렵다고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중국 경기 부양이 이번 설 연휴 이후와 3월 초까지 했을 때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화면이 좀 작을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모아봤어요. 자, 중국에서 인도로 대형 투자은행 자금 대이동, 뭐 지금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였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식 성장 위주 경제 모델이 한계에 부착을 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벌벌 떤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도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베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도 보호받겠다 하면서 이제 증시도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끊겨가는 흐름인데 올해는 뭐 4%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힘들게 따라왔던 미국 GDP와 대비해서의 중국 GDP 이 부분에서 최근 다시 한번 2021년 이후로 꺾이고 있어요. 미국의 70%까지 왔지만 다시 지금 꺾이면서 6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경제력이 되어야 G2로서 미국과 견제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실효성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과 여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증시 부양이든 아니면 경기 부양이든 내수 부양이든 여기에서 더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고 3월도 초나 중순쯤에 아직 중국의 양회가 또 있으니까 이때를 기점했을 때에 2월 설 연휴 이후부터 양회 때까지 이때까지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 부양에 관련한 그런 트렌드를 읽어보자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시장도 인정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지금 한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늘어나고 있어서 항공 종목들, 그다음에 여행 종목들, 뭐 면세점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도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수급과 종목들과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제 노란톡방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로도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금 2월 중에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AI 쪽도 해당할 일정 부분 즈음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 스페이스X 펠컨 9 발사하게 되고 차세대 발사체 협상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 3월달 초에 인터배터리 해당하는 이슈들도 제가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 이후의 이슈들에 대한 또 전략과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조성일의 맥점 공략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마감될 걸로 예상하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을 알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4949입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조성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명절 이후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뭐 명절 이후에도 이 반도체 섹터가 또 주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많은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방송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우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저는 설 연휴 이후 때 많은 전략들이 또 있겠지만 그중에서 그냥 탑픽으로 보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많은 트렌드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HBM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또 포커스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많은 종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과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은 노란톡방에서 수시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반도체에서 HBM 쪽 트렌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이쪽 트렌드에서 성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조금 더 먼 관점에 좀 긴 관점에서 충분한 호흡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1월 달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화면에도 있지만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이 종목도 한번 크게 상승은 나온 이후에 최근에 PBR 관련한 쏠림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지만 다시 한번 전 저점 부분에서 딛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3만 원 이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1월 17일 날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때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3거래일 만에 큰 이익이 나왔던 그런 흐름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시간 없다 보니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고 노란톡방에서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자리로 봤을 때는 기존에 횡보했던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지만 시장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밀렸죠. 한데 다시 한번 기존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 있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면서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맥점 부분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PSK 홀딩스 종목이에요.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스터디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방송에서 제가 12월 달 말과 1월 달에도 말씀드려서 좀 기분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과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큰 추세 봤을 때는 길게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횡보를 하더라도 주가를 지금 12월 때부터 쭉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의 세력이 추세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주가는 큰 변화가 없지만 트렌드도 양호하면서 실적도 잘 내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내내 물량을 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번 사이클 때는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이 3만 3천 정도의 이 박스권의 그런 상단 부분을 이번 사이클 때는 수급만 꼬임 현상이 풀어진다 한다면 언제든지 돌파하면서 새로운 주가 영역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을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이 외에 설 연휴 이후 때에 공략을 해야 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제가 제 공부한 내용들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 이후에 눈여겨보셔야 하는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아직 매도 타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조성일의 맥점 공략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걸로 예상하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설 연휴 이후가 기대되는 반도체 섹터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반도체 계측 장비의 중요도가 오르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HBM 성장세에 장비 수요가 오르면서 이오테크닉스도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노란톡에 물어보시면 전문가님이 답변 주실 겁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